평범했던 그날 아침,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요. 그리고 2주 뒤, 명동 한복판 카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단 5분만 집중해주세요. 당신이 절대 상상할 수 없던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 제 아내 이서연이 사라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 이 영상, 단 5분만 집중해주세요. 어쩌면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비밀을 지금부터 폭로할 테니까요.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춰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늘 그랬듯 습관처럼 휴대폰 알람을 껐지만 평소와는 다른 싸늘한 공기가 집안을 감돌았죠. 부엌에선 발그락거리는 소리 대신 섬뜩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옷장엔 서연이가 아끼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고 서랍 속 여권과 신분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시간은 이미 아침 7시. 중요한 현장 미팅이 있는 날이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죠. 결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발밑이 꺼지는 듯한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 정말이지 미치겠더군요. 본능적으로 집 안 곳곳을 미친 듯이 뒤지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일단 회사로 향했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중요한 회의 내용도 서류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줘. 하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곧장 관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다급하게 아내의 실종 사실을 알렸지만 당직 경찰의 반응은 예상외로 냉담했습니다. 서민 실종이요. 글쎄요. 사건 접수는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단순 가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일단 24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기계적인 목소리는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단순 가출. 사랑하는 아내가? 말도 안 돼.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경찰서를 나섰고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둠이 내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없는 집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담당 형사와 함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죠. 새벽 4시경, 서연이 익숙한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호련히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였고 어딘가 초조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다급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잡아탔고 택시는 터미널 방향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터미널. 여행.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주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착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온 그의 눈에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서연의 낡은 지갑, 그녀의 결혼 반지가 싸늘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의 감촉. 그리고 함께 발견된 짧은 메모 한 장,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만 해요. 그 알 수 없는 한마디가 민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서연아. 제발. 그의 절규는 텅 빈 집안을 울리며 부서질 뿐이었습니다. 절망. 그래요. 그건 한치의 희망도 없는 순도 높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손에 들린 아내의 싸늘한 결혼 반지와 이해할 수 없는 메모. 민주는 이것이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아내의 마지막 행선지, 그녀의 직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차가운 금속 반지의 감촉은 여전히 그의 손가락 끝에 생생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주는 밤새 뒤척이며 아내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의 회사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이서연이 다니던 회사로 향했죠. 익숙했던 회사 로비, 반갑게 인사하던 동료들의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고 심지어 위협적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정문 보안 데스크에 아내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보안 담당자는 잠시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서연 씨 말씀이십니까? 그분, 안타깝지만 지난주에 이미 퇴사 처리되셨는데요. 퇴사. 민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퇴사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높아졌죠. 어찌된 영문일까요? 서연은 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에게 숨겼을까요? 혹시 누군가의 협박이라도 받고 있었던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길한 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홍보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책상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죠. 민주는 서연의 동료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이서연 씨 남편입니다. 혹시 서연이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색한 침묵과 재빨리 시선을 피하는 회피뿐이었습니다.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태도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서연의 직속 상사였다는 최진태 이사의 반응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서연 씨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개인 사정이라고만 들어서요. 최 이사는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차갑고 번들거리는 눈빛은 그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끔찍한 일의 원흉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젠장, 대체 이게 다 무슨... 공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민주는 다시 한번 서연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안쪽에서 구겨진 약봉투와 병원 진료 내역서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다량의 수면제 처방전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최근 석 달간 꾸준히 병원을 다닌 듯 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은 남편이었는지 깨달으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아내가 홀로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힘들어했을까요? 그런데 왜 자신은 그녀의 그 처절한 아픔을 아주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내가 아주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그녀의 작은 신호라도 알아챘더라면 후회와 자책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구겨진 처방전 봉투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무언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비밀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직장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최진태 이사의 그 음흉하고 번들거리던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흔적들 앞에서 민주는 처절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숨기려 했던 비밀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가운데 그는 운명처럼 명동 한복판에서 아내를 목격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의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채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민주는 텅 빈 아내의 자리를 보며 매일 밤 술로 지새우다시피 했죠. 그러던 중 퇴근길 명동 한복판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2주일,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던 고통의 시간. 이서연은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으며 민준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아내의 온기 어린 흔적만을 찾아 집안을 배회했죠. 그렇게 처절한 절망의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숨막힐 듯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명동거리. 인파에 휩쓸려 목적 없이 걷던 민주는 문득 길가 한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서연인가?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카페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피잔을 들고 있는 그녀의 가녀린 옆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림없는 그의 아내 이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를 몹시 초조하게 기다리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쉴 새 없이 창밖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위태로워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울부짖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마치 총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버렸죠. 그녀는 마치 사냥꾼에게 발각된 작은 토끼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민준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다음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인파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서연아, 제발. 가지마. 민준도 본능적으로 그녀를 뒤쫓았지만 날렵한 서연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허망하게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대체 왜 나를 보고 도망치는 거야?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그의 안에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실성한 사람처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서연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처절한 일념 하나로 며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연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서연은 검은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채 잔뜩 경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걷더니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홍대의 어느 어둡고 허름한 모텔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음침한 모텔 건물 앞에서 멈춰서서 초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곧이어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했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서연의 전 직장 상사, 바로 그 최진태 이사였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근처 건물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필사적으로 엿들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간헐적으로 삼켰지만 공포에 질려 떨리는 서연의 목소리는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제발,
더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서연은 두툼한 돈 봉투를 최진태에게 내밀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최진태는 경멸과 탐욕이 뒤섞인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돈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죠. 그의 기름진 눈빛은 번들거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우 이까짓 거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이, 이서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그렇게 계속 버틸 셈이면 내 그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한테 다 까발리는 수밖에 없겠군. 내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이야. 응. 최진태는 서연의 가녀린 팔뚝을 짐승처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포악한 소나기 힘의 서연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일그러졌죠.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제 남편에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네. 서연의 목소리는 차절하게 갈라져 있었고 그 모습은 민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민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죠. 이게 대체 무슨 끔찍한 상황이란 말인가. 서연이와 최진태가 저 더러운 악마 같은 놈이 지금 내 소중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최진태의 더러운 연상을 갈겨버리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이성의 힘이 간신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의 모든 전말에 두 사람은 이내 악취가 풍기는 듯한 모텔 안으로 함께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길 건너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시간이 멈춘 듯한 1시간을 넘게 피를 말리며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끔찍하고 추악한 상상들로 뒤엉켜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죠. 아내가 불륜. 아니, 서연의 그 겁에 질린 표정, 그 처절한 애원은 단순한 불륜으로 상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탐욕스러운 포식자 앞에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사슴과도 같았습니다. 얼마 후 최진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먼저 모텔을 나오고 잠시 후 서연이 오열하며 나온다. 그 처참한 모습에 민주는 가슴이 찢어진다. 아내가 왜 저토록 두려워하며 돈을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한다. 아내의 처절한 오열은 강민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와 함께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를 새겼다. 그는 이 모든 끔찍한 일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아내의 주변을 더욱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재정 상태부터 파헤쳐야 했다. 그날 밤 민주는 북한 술기운을 빌려서라도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서연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치 광기에 휩싸인 사람처럼 무언가에 홀린 듯이 무언가 더 있을 것이다. 아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진실의 조각이, 악마의 흔적이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잊고 지냈던 오래된 물건들이 처참한 현실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신발장 가장 어둡고 구석진 자리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경고음처럼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앨범 몇 권과 함께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은행의 통장 하나와 작은 수첩 크기의 메모장이 들어 있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이 불규칙적으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고 있었다. 대부분 창고를 통한 현금 거래였고 자금의 출처나 사용처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검은 돈의 흐름을 보는 듯 했다. 이게 다 뭐지? 서연이가, 내 아내가 이런 엄청난 돈을. 함께 발견된 낡은 메모장은 더욱더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날짜와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피를 토해내듯 주문을 외우듯 같은 문장이 반복적으로 휘갈겨져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제발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길. 그녀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이 종이 위를 뚫고 나와 그의 심장을 후겨 파는 듯 했다. 민주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내가 이런 끔찍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동안 자신은 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무력감과 자책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다음 날 민주는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최진태, 그 악마 같은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최진태의 회사 앞에서 그가 나오기를 잠복해 기다렸고 예상대로 검은색 고급 세단에 거만하게 올라타는 최진태를 발견하자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그의 뒤를 쫓았다. 최진태의 차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 속으로 사라지더니 어느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저런 곳에 민주는 로비에서 기다리다 최진태의 뒤를 밟아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탔다. 최진태는 갑자기 자신의 앞에 나타난 민준을 보고 적잖이 놀란 눈치였지만 가면을 쓴 듯 애써 태어난 척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강민준 씨 아니십니까? 이런 귀한 곳에서 다 뵙네요.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능구렁이처럼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고 최진태가 내리려는 순간 민주는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최진태 씨, 아니 최 이사라고 정중하게 불러드려야 하나? 내 아내 이서연 씨와 대체 무슨 추잡한 관계입니까? 민준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에 최진태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경직되었다가 이내 역겨운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이서연 씨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우린 그저 평범하고 건전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을 뿐인데요. 뭘 그렇게 혼자 예민하게 구십니까? 네? 그의 소름 끼치도록 뻔뻔한 말투에서 참을 수 없는 위선과 악취가 느껴졌다. 민주는 터져나오려는 욕설과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다시 한번 추궁했다. 평범하고 건전한 관계? 내 아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거요. 최진태는 마치 연극이라도 하듯 과장된 몸짓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비아냥거렸다. 고통이라니요?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아, 참. 그런데 듣자 하니 부인께서 회사 기밀 데이터를 통째로 좀 빼돌리셨다던데. 그거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거라 지금 회사에서도 발칵 뒤집혀서 찾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찾아주시면 제가 특별히 두둑하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입가에 걸린 그 비열하고 추악한 비웃음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었다. 회사 기밀 유출. 민준의 머릿속에 마치 번개라도 내리친 듯 했다.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최진태의 그 악마 같은 표정과 확신에 찬 말투는 무언가 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스르륵 열리고 최진태가 내리려는 찰나 안쪽에서 젊은 여성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낯이 익었다. 얼마 전 홍보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최진태를 번갈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공범자의 그것과도 같았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 길로 서연의 유일한 회사 친구이자 전 동료였던 박유나 대리에게 연락해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다. 박유나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망설이는 듯했지만 민준의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간절한 부탁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최진태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회사 내 여러 젊은 여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노골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소에게 돈을 빌려주며 친절한 상사 행세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터무니없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며 금전적, 정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서연 역시 처음에는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단돈 200만 원을 빌렸던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빚은 마치 암세포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최진태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추악해졌다. 최근에는 서연에게 지속적으로 밤늦은 시간 개인적인 만남까지 요구하며 만약 거절하면 남편인 민준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고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파렴치한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다. 흐흐흐. 서연 언니.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 인간 말종. 악마 같은 최진태 때문에. 정말 박윤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테이블 위로 쓰러져 오열했다. 하지만 저희에겐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모든 거래는 철저히 현금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추악한 만남 또한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아무도 그 악마의 질주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절규는 민준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후려팠다. 박윤아의 충격적인 증언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의문의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주었다. 서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홀로 외롭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문득 아내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나왔던 날 최진태의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내려받았다는 박윤아의 말을 떠올린다. 혹시 그게 결정적인 증거일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뛰어가 아내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한다. 박윤아의 눈물 어린 고백은 강민준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아내가 남겼을지 모르단서 최진태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이서연의 모든 물건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노트북, 옷가지, 낡은 일기장, 빛바랜 사진 등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은 절박하게 빛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다시 짓누르려 할 때쯤 그의 시선이 침실 한쪽 벽에 걸린 결혼기념 사진 액자에 가 닿았다. 서연이 유독 아끼던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사진이었다. 왠지 모를 이끌림의 민주는 액자를 벽에서 내려 찬찬히 살펴보았다. 평소보다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설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작은 검은색 물체가 들어왔다. 가느다란 투명 테이프로 액자 뒷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작은 USB 메모리 스틱.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것이 바로 서연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동시에 그에게 남기려 했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민주는 거의 기다시피 컴퓨터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했다. 제발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기를. 폴더가 열리고 수십 개의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엑셀 파일, 워드 문서, 음성 녹음 파일, 심지어 동영상 파일까지. 민주는 침을 꼴꺽 삼키고 첫 번째 파일부터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최진태가 지난 몇 년간 회사 자금을 어떻게 횡령했는지 상세히 기록된 장부, 그에게 돈을 빌린 여직원들의 명단과 터무니없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한 통화 녹음 파일들, 심지어 승진이나 성과급을 미끼로 특정 여직원에게 은밀한 성적 접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인사보복을 가한 정황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의 소행이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리고 마지막 폴더. 민준에게 나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이 있었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 가득 서연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물 자국인 듯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다. 민준아. 나의 사랑하는 민준아.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찾은 거겠지? 먼저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고 최진태, 그 악마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숨통을 조여왔어. 가장 무서웠던 건 이 모든 추악한 일이 당신에게 알려지는 거였어. 당신이 날 어떤 눈으로 볼지,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당신 성격에 분명 그 인간을 찾아가 싸울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다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난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혼자서라도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이 증거들이 있으니 괜찮아. 이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 최진태는 분명 끝장날 거야. 내가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너무 부끄럽고 당신 앞에 다시 설 자신이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당신이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어. 정말이야. 사랑해, 민준아. 언제나. 영원히. 민준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서연이 혼자서 이 모든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의 용기와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에 목이 메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얼마나 무심하고 바보 같은 남편이었으면 아내가 이런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뼈저린 자책감과 최진태에 대한 불타는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처절한 무력감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민주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과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에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민주는 이 USB를 들고 검찰청으로 향한다.